김창구의 강화사입니다. 자, 오늘은 20세기 미국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는 에드워드 호프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현대 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리얼리즘 화가이자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 한 명인 에드워드 호프는 뉴욕에서 태어나 일러스트가 되기 위해 뉴욕 예술학교 로버트 헬리에게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1906년 24살 때 파리로 유학을 떠나서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1910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1924년까지는 주로 광고 미술과 서파형 애칭 판화들을 제작했고 1920년대 중반부터 수채화의 유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프는 대도시 사람들의 고독을 즐겨 그렸습니다. 작품 속의 도로나 길, 지붕, 주유소, 레스토랑, 버려진 집 등을 우울한 분위기로 어울리지 않는 밝은 빛 속에 묘사를 했습니다. 자연 혹은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의 현대인을 극단적으로 초점을 맞춰 가끔 불안감을 주기도 하는 작품을 그리기도 합니다. 특히 산업사회와 제1차 세계대전, 경제 대공황을 겪은 미국의 아픔을 잘 대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팝아트, 신사실주의 미술에 큰 영향을 미친 화가이기도 합니다. 호프는 위대한 예술은 작가의 내면 세계를 훌륭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면 세계는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구현된다. 인간이란 존재는 매우 광활하고 다양한 왕국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는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호프는 1913년 작품 항해를 뉴욕 아모리스에 출품하였고 처음으로 작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무명 화가의 신세로 1923년까지 단 한 작품도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1924년 호프는 미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조세핀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조세핀은 호프의 그림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델이 되어주면 물론이고 예술에 있어서도 종을 아끼지 않는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호프는 숫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평당과 대중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 뉴욕에서 열린 그의 두 번째 개인전에서 전시 작품들이 모두 판매되는 행운을 나눴고 이를 계기로 그는 전업 화가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호프는 1925년에 그의 첫 번째 출시작이 되는 철길 옆에 집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작품은 현대 산업사회의 상징인 철길이 빅토리아풍의 저택 앞을 가로지르고 있는 풍경으로 미학적 변혁 시기에 자신의 화법을 고집했던 호프의 의지를 엿보게 한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텅 빈 공간에 홀로 서 있는 집 한 채가 황량함과 깊은 적막감을 느끼게 앞으로 전개될 그의 작품의 정초를 예고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호프는 이때부터 미국적인 장면을 그리는 새로운 사실주의 주요 화가로서 빠르게 명성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외로움과 고독의 정서를 호프만큼 감동적으로 표현한 화가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회하는 일상생활의 한 단편을 자연스럽게 펼쳐 보여주지만 그 안에는 미국 도시민들의 삶을 특징지었던 상실감과 소외감 그리고 절망감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추상표현주의가 출현하면서 호프는 뉴욕 미술계에서 인기를 잃어갔지만 그가 사명한 1960년대 중반까지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사실주의 양식을 고수했으며 그 후 1960년대 추상표현주의가 쇠퇴하고 팝아트가 그 자리를 대신하자 그는 팝아트와 슈퍼리얼리즘에게 영향을 미친 선구자로 여겨집니다. 비록 호프 자신은 그런 주장을 무시했지만 20세기 미국인의 삶의 단면을 무심코 무표정한 방식으로 포착한 그의 작품은 1960년대 이후 오늘까지 앤드루 와이어스, 에릭 피슬, 알렉스 카츠 등 많은 화가들은 물론이고 알프레드 히치콕, 마틴 스콜세지 같은 영화 감독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은 산업화로 만들어진 현대의 도시 속에서 고독해진 인간의 존재를 대변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속 시간은 추정컨대 심야 1시간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등장인물은 4명, 시선은 전부 제각각입니다. 정면 얼굴이 드러난 남녀는 새벽까지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호텔로 가기 전 잠시 들른 듯하고요. 모자를 쓴 서비스맨은 일을 하면서 손님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림 속의 진짜 주인공은 등을 보인 남자입니다. 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무슨 일로 심야 혼자 타인에 들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명암의 확실한 분리와 조화는 호퍼의 모든 작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 출신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영향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888년 고흐가 아를루에 머물 때 그렸던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은 나이트호크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별이 보이는 밤하늘과 고흐 특유의 노란색과 푸른색의 조화를 이룬 프랑스 시골 카페가 20세기 맨하튼 심야 타인의 원형이기도 하지요. 호퍼의 사실적인 작품들은 단순히 일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가려진 심리적 요소, 즉 그 내부를 응시하게 해줍니다. 호퍼의 작품에 등장하는 홀로 고독한 사람 또는 군중 속에서조차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은 비단 당시 미국의 도시 사람들뿐만이 아닌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그 쓸쓸함과 상실감이 고스란히 전이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으로 살아가며 겪는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의 정서가 깊게 배어있는 호퍼의 작품은 당시 미국 도시민들이 사는 가장 미국적인 장면으로 그려냈다는 평가와 함께 큰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이후 등장한 추상표현주의가 미국 하단을 장악하면서 호퍼 사실주의 작품들은 점점 인기를 잃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호퍼는 그가 사망한 1960년대 중반까지 자신의 작품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갔고 1960년대 추상 표현주의가 쇠퇴하고 팝아트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자 호퍼의 작품들은 다시금 재조명을 받게 되는데 20세기 미국인들의 삶의 단면을 반추한 그의 사실적인 작품들이 대중문화적 시각 이미지를 미술로 수용한 팝아트와 슈퍼리얼리즘에 영향을 미친 선구자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들은 양차 세계대전사의 미국 도시민들의 삶을 특징지었던 고독감과 절망감을 환기시킨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작품 속 장소들은 커다랗고 텅 빈 공간과 자연광과 인공과의 대조로 인해 황량하고 삭막해 보입니다. 호퍼의 개인적 인기는 평범한 일상을 시간을 초월한 듯한 장면으로 표출할 줄 알았던 그의 능력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모습을 인간 조건에 관한 의미심장한 진술로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호퍼는 유화작품으로 가장 잘 알려졌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채화와 애칭에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퍼의 애칭과 수채화 작품을 감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